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9시간 40분 동안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피의자로 조사받은 점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공천 과정에서 의문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전반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0만 원씩 보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SK 관련 피해자는 약 2,300만 명인데 이것보다 피해가 더 큰 쿠팡이 감당해야 할 보상액은 훨씬 많을 걸로 보입니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최고의 선수들만 나서는 왕중왕전에서 올 시즌 11번째 정상에 섰습니다. 남녀를 통틀어 세계 배드민턴 역사상 최다 우승 타이 기록입니다. 올해 상금도 100만 달러, 우리 돈 14억 원이 넘었습니다. 절기상 동지인 오늘은 영남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2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피의자로 조사했습니다. 9시간이 넘는 조사였는데 이 대표는 피의자 신분에 의아해하면서도 공천 과정에서 의문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이번 주 중에 재판에 넘길 걸로 보입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9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입니다.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피의자로 조사받은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공천 과정에서 석연치 않았던 정황에 대해 기존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공언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아니면 또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4월 말 당선인 시절 김태우 후보를 언급한 통화를 통해 강서구청장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좀 김태우를 좀 뛸 수 있게 하면은 내가 볼 때는 경쟁력이 있어서 저 구청장 자리를 찾아올 것 같은데.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하려 했다는 통화 녹음이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조사에서 같은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 대표 조사 내용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전반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고 김건희 씨는 진술을 거부했지만 특검은 확보한 물증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부부를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이번 주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도 다가오는 가운데 연장을 결정할 신문과 체포영장 집행 방해 재판의 결심 공판도 잇따라 잡혀 있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보고서를 받고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인 24일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두 재판 모두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공판 준비 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오 시장과 추 전 원내대표가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번 주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신문이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월 18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특검이 최근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신병을 계속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오는 26일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 측 구형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날 진행됩니다. 선고는 다음 달 16일 내려지는데 이번 주 구속이 연장되면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윤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단의 자금 흐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자금을 관리해온 핵심 인사들을 이번 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미 한 차례 조사가 끝난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도 경찰은 필요하다면 추가 소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통일교 교단 내 자금의 흐름을 쥔 핵심 인사들이 곧 경찰 조사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경찰이 통일교 재정과 회계를 담당해온 관계자들과 주중 조사 일자를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환 대상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아내로 교단 재정국장을 맡았던 이모 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통일교 자금이 정치권 로비에 사용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윤 전 본부장이 교단 자금을 선교활동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회계 처리 등 실무 전반을 총괄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경찰은 통일교 2인자로 불린 정원주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금품 수수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전재수 의원을 소환해 14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은 2018년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추진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현금과 명품 시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의원의 진술 내용과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필요할 경우 재소환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SK텔레콤이 피해자들에게 10만 원씩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보상 규모는 2조 3천억 원에 이르는데 SK텔레콤보다 더 피해자가 많은 쿠팡이 감당할 비용은 훨씬 클 걸로 보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4월에 발생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1인당 10만 원을 보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통신요금 5만 원 할인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한 겁니다. SK텔레콤이 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똑같은 보상을 받도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SK텔레콤 전체 피해자는 약 2,300만 명, 보상 규모는 2조 3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피해자도 더 많고 상황도 더 심각합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집단 분쟁 조정을 진행 중인데 1차 조정에 6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참여 희망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중요한데 그게 좀 누락됐으면 보상을 해줘야죠. 금액이든 딴 거든 뭐 아니면 혜택이든 보상을 줘야지 않을까. 개인정보 유출이 된 이상 그런 큰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좀 거시적으로라도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쿠팡이 일반 회원은 최대 20만 원, 유료 회원은 최대 30만 원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존재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에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3,370만 명에 달하는 전체 피해자가 보상받게 되면 1인당 평균 25만 원을 가정하더라도 쿠팡이 내야 할 금액은 8조 원을 넘을 거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과징금 부과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현행법상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약 41조 원 매출을 올린 쿠팡은 1조 2,3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미국의 주주들도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주가는 17% 넘게 떨어졌는데 사고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형구 특파원입니다.
쿠팡 모회사 쿠팡 INC의 주주 조셉 베리는 주주들을 대표해 지난 18일 쿠팡 법인과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증권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을 보면 원고는 쿠팡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당하고도 관련 공시를 제때 하지 않아 주주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이 지난달 18일 사고 사실을 알고서도 지난 16일에야 미 증권당국에 공시한 것은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정보 유출 사고 발표 전날인 지난달 28일 28.16달러에서 가장 최근인 지난 19일 23.20달러로 17.6% 하락했습니다. 주주 손실 금액이 약 12조 2,600억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집단 소송 구조인 만큼 원고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주 소송은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내는 소비자 집단 소송과는 별개입니다. 정보 유출 피해자 24만 명이 참여한 총 240억 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18일 제기됐습니다. 쿠팡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면 이게 파급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경찰의 본사 압수수색까지 겹치면서 쿠팡은 투자자와 소비자 그리고 수사당국의 압박을 동시에 받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형구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무인 택시도 멈춰서면서 도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연말 대목을 맞은 주말 상점가도 모두 문을 닫았고요. 고층 빌딩의 빛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전등이 꺼진 집 안에선 이렇게 촛불을 켠 채 저녁을 보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업체는 시 전체의 30%, 총 13만 가구가 정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unacceptable.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n the over a decade I've been here in San Francisco. 교차로 신호등이 모두 꺼져버린 데다 구글의 자율주행 택시인 웨이모도 멈춰서면서 시내 교통도 마비됐습니다. I've been stuck in this traffic for like 20 minutes. These Waymos are not talking to each other. Look at this. What is going on? Come on, Google. Do something.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가능하면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까지 했는데요. 이 정전의 원인 변전소에서 난 화재로 지목됩니다. 전력은 지금 거의 복구는 됐지만 여전히 약 2만 명이 정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흉기 난동 사고가 벌어져서 4명이 숨졌습니다. 피해자 중에 HIV 감염자가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19일 대만 타이페이의 도심에서 도로를 막아서고 연막탄을 던지는 이 남성. 흉기를 꺼내들고 백화점 앞으로 달려가더니 태연하게 시민들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 사고로 범인을 포함한 4명이 숨졌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20대 대만 남성으로 치밀하게 계획해서 사건을 벌인 뒤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대만 질병관리청은 부상자 중에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감염인이 있었다면서 2차 감염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해당 감염자의 바이러스 양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감염의 우려는 적다면서도 혈액에 노출된 피해자들에게 72시간 내 검사를 권했습니다. 那我们目前说明就是这个需要注意的民众是昨天晚上事件发生的时候正好在诚品南西店，而且有遭到砍伤或者是有血液曝出到。 2006년 독일 베를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HIV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고 감염 확률도 극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범인의 신상과 동기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공장소에 경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킴이 8개월 만에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조니 킴은 한국계 미국인이란 정체성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털어놨습니다. I didn't really quite feel I was very Korean, or I didn't feel I was quite very American.
And that was hard. Those are hard. And I know a lot of people growing up have those challenges. And having those challenges for myself gave me a lot of understanding, a lot of empathy for that. And it's made me, certainly has had a strong effect on the person I am today. 현지 시간 21일 국제우주정거장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조니 캠. 한국인이란 정체성에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털어놨습니다. 해군 소령이자 하버드대학교 의사, 우주비행사란 대단한 이력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한국의 우주 개발에도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I know CASA, the Korean Space Agency, is just starting up. And I'm very, very proud of that, and I'm looking forward to that, and I think is reflective of the continue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hat NASA has led in. 우주에서 가장 맛있었던 건 집을 떠오르게 하는 한국 음식들이었다고 합니다. My loved ones packaged kimchi and rice, and and dried seaweed, and those are things that I kind of grew up on. 아름다운 오로라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서도 휴대폰을 하는 게 너무나 그리웠다는 이 우주인. 우주인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동료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문건들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 일부가 공개 하루 만에 삭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열에 강한 반발이 이어지는데 미국 법무부 부장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서랍 속 빽빽한 사진 속에 여성들과 함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현지 시간 19일 미국 법무부가 제프리 앱스타인 수사 관련 문서로 공개했다가 돌연 하루 만에 삭제한 사진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삭제된 전체 사진은 총 16장에 이릅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진이 사라진 반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미공개 사진은 다수 포함됐습니다. 선택적 공개 혹은 검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야당과 민주당은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면서 관련자들의 탄핵과 기소까지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부 부장관은 이 같은 조치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You can see in that photo, there's photographs of women. And so we learned after releasing that photograph that there were concerns about those women and the fact that we had put that photo up. So we pulled that photo down. 삭제한 사진에 트럼프 대통령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거나 관련이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는 사회자의 지적에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토드 부장관은 피해자 권리단체의 의견이 접수되면 일단 내리고 조사한다며 이후 가림 조치 등을 거쳐 사진이 다시 올라갈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1월 상하원이 만장일치 수준으로 가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라 관련 문서들을 지난 19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주택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일, 로또라고 불릴 만큼 당첨이 어렵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높은 분양가에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분양을 앞둔 경기 용인 수지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물량은 총 480세대, 전용 면적 84제곱의 분양가는 15억 원 안팎입니다. 입지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사실 갖고 있으면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지만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높은 경쟁률을 감안하면 분양을 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너무 공급이 부족하니까 전체적인 수요는 많고 저도 많이 중간에 청약을 했는데 잘 안 되고 떨어지고 분양받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청약 통장에 대한 무용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웬만큼 오래 들고 있어도 당첨될 만한 가점을 받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최근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는 당첨자 가점 커트라인이 70점에서 82점 수준으로 4인 가구 만점인 69점보다 높았습니다. 높은 분양가에 비해 대출 문턱은 좁아 웬만큼 현금을 들고 있지 않은 이상 자금 조달도 쉽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던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들어가면서 가입을 했고 이제 오늘 해지를 했습니다. 당첨되기도 좀 쉽지가 않고 당첨되더라도 당연히 이제 대출금을 받아서 이제 사야 되는데 그게 좀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약 2,626만 4천 명 수준으로 한 달 새 5만 명 가량 줄었습니다. 가입자가 많은 데다가 가입 1순위가 이렇게 너무 쉽게 되다 보니까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높은 점수가 아니면 당첨될 확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를 포함한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대상의 공급 비율을 높이고 대출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날씨입니다. 절기상 동지인 오늘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영남 내륙엔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5도, 대관령이 영하 13도, 경북 김천이 영하 12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최대 11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져서 서울이 4도, 대전 7도, 대구는 8도에 머물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